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서 갑자기 잘해주거나 잘못했다고 빌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당장의 위기를 피하고 싶어서 하는 가짜 연기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오늘 딱 잘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자가 진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단순히 잘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와 삶 전체가 뿌리째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가짜 반성에 속아 그냥 넘어가신다면 머지않아 더 큰 피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외도한 남편이 진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를 굴리며 아내를 속이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생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남편이 절대 숨길 수 없는 진짜 반성의 5가지 신호와 아내분이 가정을 지키고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회복 전략까지 본론만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아내분들이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 사람 요새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요. 저거 진짜 뉘우치는 거 맞나요? 돌아서면 또 딴짓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 불안함에 피가 말라가고 남편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널뛰는 그 고통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볼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스스로가 처량해져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 타들어가는 심정을 너무 잘 알기에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기준을 딱 세워두고 남편의 상태를 냉정하게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고 선물을 사오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 이는 반성이 아니라 일종의 회피 기제이자 위기 모면 반응에 불과합니다. 외도라는 행위는 한 인간의 도덕성과 가치관 그리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심리적 중퇴 상태입니다. 이 엄청난 파괴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와 웃으며 잘해준다? 그건 자신의 죄를 직시할 용기가 없어서 겉으로 덮으려는 가짜 반성입니다. 진짜 반성, 즉 심리적 깨달음이 일어나면 남편의 내부에서는 가혹할 정도의 심리적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폭풍이 만들어내는 5가지 실체적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자책과 죄의식이 오면서 남편이 자신을 극도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깨달음이 오면 내가 가정을 파괴했다는 엄청난 죄책감이 남편의 뇌를 지배합니다. 아내에게 단순히 미안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를 인간이야 쓰레기라고 부르며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잘해주려고 하면서도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언어를 씁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자기 존재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극도의 심리적 중퇴 상태입니다. 둘째, 어떠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도 차단하고 핑계와 변명이 완벽히 사라집니다. 가짜 반성을 하는 남자는 끊임없이 아내 탓을 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나한테 차갑게 해서 외로워서 그랬어. 술에 취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본능적으로 탓을 돌리고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은 남편은 자신의 외도가 100% 끔찍한 범죄이자 잘못이었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과거의 행동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자신이 처자식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그 파괴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어떤 구차한 변명도 되지 않는 것이 진짜 반성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의 분노와 비난을 묵묵히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아내의 어떠한 폭언과 비난도 묵묵히 받아냅니다. 외상 트라우마를 겪는 아내분들은 순간순간 울컥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 내가 사람이냐 당장 가서 죽어라 극도의 분노와 비난을 쏟아낼 때 가짜 반성을 한 남자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나도 할 만큼 했다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진짜 깨달은 남편은 맞아, 나 사람 아니야, 죽일 놈 맞아라며 아내의 상처와 비난을 100% 수용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 때문에 아내가 겪는 고통임을 알기에 어떠한 저항이나 방어 기제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간녀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며 완전히 단절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남편에게 상간녀는 더 이상 쾌락이나 로맨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짓밟는 원흉이자 추악한 기억의 조각으로 인식됩니다. 누군가 억지로 밀어넣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극도로 거부하고 심지어 아내를 위해 법적 증인으로 나서 상간녀를 직접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냉정해집니다. 상간녀 쪽에서 연락이 와도 두려움이나 미련이 아니라 극심한 혐오감을 보이며 아내에게 즉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섯째, 삶의 의지 상실과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남편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평생 지켜야 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내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가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각한 자책감과 자살 위험성에 노출되는 단계까지 다다릅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왜 저 사람 마음 상태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어 정말 피곤하고 허탈하실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데 남편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까지 받아줘야 하나 싶죠.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남편이 100% 극단적인 자책과 죄의식 속에 방치되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남편이 무너져 내리면 가정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과와 회복을 받아야 할 동력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깨달음을 건강하게 이끌어내고 가정을 재건하려면 아내분이 중심을 잡고 전략적으로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딱 3가지 행동 지침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삶의 의지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남편이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그 반성의 에너지로 가정 재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자책을 할 경우 정신의학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방치할 경우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아내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먼저 치유하는 겁니다. 남편을 제어하고 가정을 주도하려면 아내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불안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아내분의 마음이 너울되지 않고 감정 중심이 단단해져야 남편의 상태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회복 환경 구축하기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덮고 억지로 웃으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치유법과 건강한 마음의 리듬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도 트라우마라는 깊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혼자 밤새워 울고 계신 아내분들, 이 고통을 결코 여러분이 못 나서도 자격이 없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혼자서 참아내고 견뎌내야 할 짐도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혼자서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헤쳐나갈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혼자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드시다면 절대 혼자 외롭게 견디지 마십시오.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외도치유 모임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처를 겪고 회복해 나가는 따뜻한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이 다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는 남편도 가정도 아닌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고 돌보는 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